안녕하세요. 수학상 3단원 인수분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분해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1단원에서 공부했었던 다항식의 연산, 그리고 그때 당시 공부했었던 곱셈 공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항식의 연산 파트에서 곱셈 공식을 배우고 우리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 어떤 주어진 곱셈식을 풀어서, 즉 전개를 해서 다항식을 만드는 그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수분해는 그것의 연산 과정입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가 1단원에서는 곱셈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냈다면 지금은 풀어진 것을 가지고 곱셈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잘 외워두고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된 다항식의 형태를 잘 눈여겨보신 상태로 그것의 어떤 그 모양새와 그다음 그것이 어떤 곱셈 공식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지,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조금 더 이제 강화되는 상태에서는 이 인수분해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1단원 부분이 아직 미숙한 상태라면 이 3단원을 당장 공부하지 마시고 1단원을 다시 돌아가셔서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된 그 식의 형태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인수분해 파트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로 인수분해 파트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이 세 개의 곱셈 공식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 인수분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간단한 형태의 인수분해도 물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항이 4개짜리인 거, 그 다음 항이 5개 이상짜리인 것, 이런 것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인수분해에선 어떤 것들이 좀 관련되어서 나오느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공부했었던 곱셈 공식이 있죠. 새로운 곱셈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가 이번에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외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수분해를 공부를 하게 되면 매뉴얼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지 않고 뭔가 약간 좀 변칙적인 상황, 즉 우리가 좀 이걸 변형시켜가지고 봐야 한다거나 좀 변칙적인 상황으로 간주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에 맞는 매뉴얼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제시가 된 곱셈 공식에 의해서 파생된 그러한 인수분해를 진행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부분의 인수분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 두 가지에 포인트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수분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그 개념이 많이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엄청나게 뭐 색다른 개념이 있거나 그다음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인수분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정의를 내렸듯이 어떤 식을 어떤 두 개의 혹은 세 개 이상의 어떤 그 식들을 곱해서 전개되어 있는 식을 이 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첫 번째로는 뭐 공통인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라든지, 두 번째로는 이제 곱셈 공식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 한다든지, 세 번째로는 이제 2차식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다든지, 네 번째 뭐 항이 4개, 그 다음에 뭐 치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항이 뭐 5개 이상, 이렇게 복잡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이제 이런 형태들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기보다는
각각의 문제 상황들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대응력을 기르는 데 좀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수업도 책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숨마쿰라우드 교재가 옆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숨마쿰라우드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이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가, 이 생김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떤 곱셈 공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2차 여기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긴 모양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러한 여러분만의 매뉴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가지, 여기 6가지에 해당하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어떤 순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해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해 보시는데 또 경험을 많이 쌓고 정리를 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제 16번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a 괄호 x-y 그다음 플러스 b y-x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뭔가 이 두 개가 좀 비슷한 듯 보이면서 사뭇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y-x라는 것을 x-y라는 것으로 바꿔주면서 앞에는 -b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공통인수가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y라는 게 a개가 있고요. x-y b개를 떼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x-y라는 게 전체 a 빼기 b개만큼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는 이제 a제곱 플러스 ab 그다음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도 우리가 일단 항이 4개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항이 4개짜리인 경우에는 두 개의 꼴로 묶어보고 그게 안 되면 3개, 1개 꼴로 묶어보고 등등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에서 그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둘둘로 묶어보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둘둘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이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죠? a 괄호 a 플러스 b 그 다음 이 녀석은요 c 괄호 a 플러스 b인데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아, 그럼 a 플러스 b라는 것이 이렇게 공통인수로 튀어나오니까 a 플러스 b가 a개 있는데 c개를 빼준다 라고 써져 있으니 a 빼기 c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모두 공통인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짓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였네요. 아까 1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공통인수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공통인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상황이 등장할 수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1번,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 17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4a제곱 마이너스 9b제곱.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보시면 되게 반가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2a라는 것을 제곱하고 3b라는 것을 제곱해서 만든 표현이 바로 이 위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치환을 해서 라지 A, 라지 B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어느 정도 합차 공식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그러한 준비는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a 더하기 3b 이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2a 빼기 3b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것으로 곱셈식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여기서 떠올려 봐야 할 그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각각 뭐의 제곱, 뭐의 제곱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바로 이제 이런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y 4제곱.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합차 공식을 적용시켜야 될 것 같이 생기긴 했지만 이게 4차라는 게 조금 거슬려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x, y제곱이라는 것도 역시 라지 y라고 치환을 해준 상태로 다음을 라지 x제곱 마이너스 라지 y제곱의 꼴로 변형을 시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건 라지 x 플러스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게 잘 계산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확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라지 x랑 라지 y는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형태의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x 4제곱 빼기 y 4제곱이라는 것을 인수분해하고 싶지, 라지 x랑 라지 y로 이루어진 라지 x제곱 마이너스 라지 y제곱을 인수분해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 상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얘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써주셔야 되겠다. 이때 이 뒤에 있는 x제곱 빼기 y제곱이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역시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단답형 문제라면 사실 틀리게 채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정말 트집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얘를 인수분해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점이 돼도 틀리게 채점돼도 사실 딱히 할 말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수분해는 일단 가능한 가장 최대의 그 어떤 형태까지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x 플러스 y 그다음에 x 마이너스 y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페널티에 대해선 사실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끝까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멈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항이 4개짜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고려한다고 했었죠? 일단 둘둘로 먼저 묶어본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셋 하나로 묶어본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해보자면 이 둘둘로 묶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모양이 있어요. 이 둘둘로 묶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양을 바라냐면 공통 인수가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둘둘로 묶는 대표적인 상황이 아래와 같은데요. A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자, 이렇게 둘로 묶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괄호 B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B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B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쓱 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둘둘로 묶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조합으로도 이렇게 공통인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때는 둘둘로 묶는 것이 아니었었던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셋 하나로 묶는 상황입니다. 셋 하나로 묶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뭐 2x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셋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린 x 플러스 y라는 것의 제곱 일단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이 3-1 즉 3개 하나 이렇게 묶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말한다?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말한다. 즉 한마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길 바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형태는 x 플러스 y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마무리되니 여러분들 합차 공식만 잘 외워주신다면 사실 문제없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 둘 중에서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요?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언제나 둘둘로 묶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셋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묶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 둘둘로 묶었을 때 풀리는 경우랑 셋 하나로 묶었을 때 풀리는 경우 그 상황들이 구분이 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은 채로 인위적으로 자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둘둘로 묶고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셋 하나로 묶어 라고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나중에 헷갈리고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문제를 풀 때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둘둘로 묶여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둘둘로 묶는 시도를 해보고 얘가 진짜 안 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탐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둘둘로 계속 묶어봤는데 최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3가지거든요. 이렇게 둘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둘을 묶을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둘을 묶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묶어봤을 때 얘네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나오지 않더라 라는 것을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한 상태로 내가 셋 하나로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묶이니까 되더라 라는 것도 역시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3개, 이렇게 1개로 쪼개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예요. 자, 이것을 3개를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빼기는 그대로 쓰시고요. 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건 기본적으로 합차공식을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정리를 했었죠. 셋 하나로 묶었을 때는 제곱 빼기 제곱의 꼴, 자, 합차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근데 결국 이 문제는 셋 하나로 묶는 문제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건 셋 하나로 묶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선 이게 왜 성립할 수 없는지, 이게 왜 성립할 수밖에 없는지 그 2가지의 이유를 직접 경험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한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둘둘로 묶어보는 시도를 합니다. 둘. 뭔가 공통인수가 나올 것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둘. 이건 역시 또 공통인수가 나올 것 같은 모양은 아닙니다. 둘. 얘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실패해요. 그럼 셋 하나로 묶어볼까요? 이렇게 3개를 묶어볼까? 그러면은 이게 제곱 빼기 제곱, 이게 제곱일 리는 없을 텐데. 자, 그럼 제곱인 아이가 이렇게 하나가 묶이고 이렇게 묶이면 좋을까?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봐도 제곱의 형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AB가 있고 2가 있고 A제곱 B제곱이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3개를 묶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엔 1 빼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로서 1 빼기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센스있게 1이랑 1의 제곱이랑 역시 같은 값이니까 다음과 같이 바꿔서 써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합차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죠. 그래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렇게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탄탄한 실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귀찮고 짜증도 나겠지만 이러한 정당한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닦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예제 17번까지 풀어봤고요. 예제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전형적인 2차식의 인수분해네요. 4x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3. 자, 2차식의 인수분해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습니까? 곱해서 얘가 나오고 크로스에서 이 아이가 나오는 그 조합을 찾아보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2x, 2x 이런 것들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4x랑 x 이런 조합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꽤나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으로 짜잘짜잘하게 들어가는 것보단 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얘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4x, 아래쪽에는 x를 써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3x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4랑 여기에서 1, 3 혹은 3, 1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할 텐데 여기에 3을 붙여주고 여기에다 1을 붙여주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12x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그래서 13x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고 4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2차식의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워낙 잘 푸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딱히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단 항이 4개네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매뉴얼로 얘기해 놨었던 것이 둘둘로 묶자,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셋 하나로 묶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치세요. 둘둘로도 묶어보고 셋 하나로도 묶어보고 직접 실패를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묶어도 이 조합을 잘 만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만에 하나 묶인다 하더라도 얘로 가끔씩 묶이는 그런 특수한 경우들 혹은 조금의 센스를 발휘해서 둘둘로 묶어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둘로 셋 하나로 묶어보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이 4개짜리였었던 곱셈 공식을 한번 쫙 떠올려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치는 가장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다음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a 플러스 b라는 것의 세제곱.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분명히 항이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러한 것에서부터 파생된 결과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a 세제곱이라는 것과 8이라는 것이 심상치 않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항이 4개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해봤지만 여기서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면 이게 세제곱이 되다 보니까 이 세제곱항이랑 세제곱항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a 세제곱이라는 것은 여기 있고요. 딱히 b 세제곱은 없지만 8이라는 숫자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 8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2의 세제곱이죠. b의 세제곱의 역할을 할 만하다. 그럼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인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를 3번 곱하면 a 세제곱이,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 즉 8이 나온다는 것을 토대로 a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먼저 제기하고 실제 얘를 전개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다음이 완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취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이게 항이 4개짜리예요. 근데 둘둘 셋탄으로 묶었을 때 딱히 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3번 곱하는 건 항이 4개인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3차가 있다라는 이유로 얘가 좀 유력하게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세제곱해야 a 세제곱이 되고 무엇을 세제곱해야 8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지를 토대로 이걸 먼저 대뜸 써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를 해봤을 때 a 세제곱 플러스 3a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a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의 세제곱의 형태가 나오는지 확인. 12a,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6a 제곱. 이거 순서를 왜 반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a 제곱을 먼저 쓰고 a를 그 다음에 쓰죠. 그래서 6a 제곱과 12a가 모두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 여러분은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것 같죠? 이것도 해보고 항이 4개짜리니까 이걸 한번 고려해봤다가 그러면은 여기에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있는 거 확인하고 8, 2의 세제곱 바꿔서 이거 대뜸 써보고 맞는지 확인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당연히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 뭐가 생긴다? 경험이 생기고 매뉴얼이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보자마자 3차가 보인다는 이유로 얘네 2개를 고려할 생각조차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요 꼴이 떠오를 거고, 그래서 a랑 8이라는 것을 보고 a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먼저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6a 제곱과 12a가 나오는 걸 간단한 암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얘를 확정 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시행착오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마이너스 27이라고 써져 있는 식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이 4개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둘로 먼저 묶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셋 하나로 묶어봅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실패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항이 4개짜리인, 그리고 이게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a 빼기 b라는 것의 세제곱이랑 관련이 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을 세제곱해야 x 세제곱이 나오죠? x가 되겠죠. 무엇을 세제곱해야 마이너스 27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제곱한 결과가 진짜 이게 나오는지 체크. 자, 그러면 x 세제곱 먼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3, x는 2개 곱하고 그 다음에 3 하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9x 제곱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 x 제곱 그 다음에 3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3 그 다음에 x 제곱
x가 하나만 곱해져 있죠. 그럼 3의 제곱이 되니까 27x가 되는 것도 여기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3번 곱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x-3의 세제곱으로 이 식을 만들 수 있으니 이 식은 반대로 x-3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도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항이 4개짜리가 아니에요. 좀 여러 개가 있죠. 4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2yz 마이너스 4zx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 식을 보면은 아마 떠오르는 형태의 식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요거는 되게 좀 뭐랄까 독특하게 길게 생기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하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총 6개 항이 나오죠. 얘가 딱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굴 제곱해야 얘가 만들어지는지 먼저 쓰는 거예요. EX, Y, Z 그것의 제곱일 텐데 이 부호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적절하게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4xy가 만들어져야 돼요. 2 곱하기 얘를 해서 마이너스 4xy가 만들어지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얘를 해서 2yz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써져야 될 겁니다. 따라서 다음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20번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8.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되게 사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항이 2개짜리인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통인수를 찾지도 못하겠고 뭐 어떻게 2차식을 인수분해 하듯이 3차식의 인수분해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곱셈 공식은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고 했는데 이 항 2개짜리를 만드는 곱셈 공식이 있죠. 이제 그것을 찾아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바로 이 1번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곱하면 이렇게 항이 2개짜리만 나오죠? 네, x 플러스 y라는 것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고요. x 마이너스 y에다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을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라는 것이 나올 테니 우리는 이 중에 이 모양은 이 모양에 좀 더 가까우니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이 x라는 것은 그냥 이 x랑 똑같고 이 8이라는 것은 y 세제곱과 똑같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x 세제곱 플러스 8이 아닌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의 형태로 바꿔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는 x 플러스 2에다가 이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 4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x 세제곱 플러스 8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됐었고, 이 8이라는 것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꿔주는 센스가 좀 여기선 필요했겠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 x 세제곱 마이너스 64 y 세제곱 플러스 36 xy 플러스 1. 자, 항이 4개죠. 그러면 여러분들 둘둘로 먼저 고려를 해보셔야 했겠고요. 그럼 둘 사실 어떤 조합으로 묶어도 공통인수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셋하나로 묶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셋하나로 묶을 때는 뭐 이렇게 셋하나 근데 어떻게 묶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3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묶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든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요런 것들로 될까요? 이 27x 세제곱이라는 것을 가지고 3x라는 것을 3번 곱한 거고, 요거를 가지고 4y라는 것을 3번 곱한 건데, 그러면 3x 마이너스 4y라는 것을 3번 곱한 것이 바로 저 친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두 아이 때문에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상황들이 다 안 되죠.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최소한 3, 4개 이상은 쳐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이러한 매뉴얼들이 정상적으로 취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문제가 약간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곱셈 공식을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잘 매뉴얼화 시켜두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별표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공식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아이냐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러분들이 외우기 제일 싫어했었던 걸 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결과는 뭐가 되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 c, 요것을 이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이것 또한이 공교롭게도 4개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면서 사실 제일 고찰픈 부분이 이 4개짜리 항을 인수분해하는 걸 겁니다. 왜냐면 이 4개짜리 항을 보면요, 여러분 둘둘로 묶을 수도 있고요, 셋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도 묶을 수가 있었죠. 뭐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가능했었고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가능했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런 형태도 하나, 둘, 셋, 넷 항이 4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길게 써져 있는 이 곱셈 공식의 결과도 항이 4개이기 때문에 총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 5가지의 종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모습으로 갖춰져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이 더 적합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판단력을 길러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외우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가 최대한 이러한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세제곱 항이 총 3개가 나와 있어야 된대요. 일단 2개는 있어요. 2개는 발견했는데 얘는 세제곱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 8이라는 것을 2의 세제곱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 1이라는 것은 뭐로 바꿀 수가 있죠? 네, 맞아요. 1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3x라는 것의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y라는 것의 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마이너스 3a b c의 꼴로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고요. 3, 3은 9, 4, 36 y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떻습니까? 36xy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전형적인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보실 수가 있어요. 즉 a는 3x, b는 마이너스 4y, c는 1에 해당하는 이 식을 적어주시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되겠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괄호 닫고요, a, b, c, 그 다음에 각각을 제곱 해주셔야죠. 9x제곱 플러스 16y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마이너스 1번 2번 마이너스 2번 3번 마이너스 3번 1번 이런 식으로 위치로 외워두라 라고 이제 곱셈공식 단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마이너스 1번 2번 하니까 플러스 12xy, 마이너스 2번 3번 하니까 플러스 4y, 마이너스 1번 3번 하니까 마이너스 3x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되게 복잡하지만 이 결과를 이끌어낼 데 있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다만 어떤 부분이 어렵냐, 요것을 떠올리는 것. 이거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거 떠올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떠올리는 것을 사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 운영해 나가는 것은 사실 이 아이디어만 떠올린다면 그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 그게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x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욕구를 좀 많이 얻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제곱하고 싶다. 왜? 이걸 딱 봤을 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것부터 먼저 좀 건드리는 그런 습관이 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제곱을 해가지고 막 4차식을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표현이라면,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바꿨다면 그거는 매우 좋은 선택이고 딱히 태클 걸 만한 요소가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개를 하다가는 이거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바로 전개를 하지 말고 최대한 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기 좀 편한 형태로 바꿔주는, 이 표현을 조금만 바꿔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 3괄호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라지 x라고 치환을 하게 된다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마이너스 18이라는 식을 쓸 수 있으니 요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러한 문제였구나. 그럼 이제 이 라지 x를 이용해서 2차식 만들어졌으니까 인수분해 바로 진행해 주셔야죠. 라지 x 여기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라지 x 마이너스 6 바로 라지 x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라지 x라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상태로 그냥 남겨두시면 이것도 곤란해요. 왜? 이 친구가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니 이제 이게 최종 마무리 형태인데, 절대 여기에서 멈추지 않도록 유의 더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더 진행 안 하면 어떻다? 감점 혹은 아예 오답 처리가 될 수 있다. 이것만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 자, 한번 이거 인수분해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4차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기서 x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해주게 되면 얘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3 라지 x 마이너스 4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지 x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 지어보면 라지 x 마이너스 4 곱하기 라지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라지 x라는 것은 x제곱이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얘는 또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거 놓쳐가지고 틀린 경우 많다고 오늘도 벌써 3번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더 추가로 인수분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춰도 상관없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멋지게 푸는 방법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요거는 내가 좀 다른 색깔 펜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 이거 옆에 있는 이 문제랑 좀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x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x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라지 x제곱 플러스 2라지 x 플러스 9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한가요? 아까는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라지 x에 대한 인수분해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x로 다시 또 바꿔준 다음에 그것도 인수분해 마무리 지어가지고 답을 최종적으로 구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멈추죠.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라지 x라고 x제곱을 치환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는 아니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우시는 거예요. 전략 재수정. 자, 그럼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느냐? 자, 그런 예외 사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뭐라고요? 예외 사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완전 제곱꼴을 만들러 떠나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제곱해도 저 녀석 만들어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제곱해도 저 녀석 만들어져요. 물론 여기에서는 플러스 6x제곱이라는 녀석이 추가로 만들어져서 마이너스 4x제곱을 해줘야 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6x제곱이 추가로 만들어져서 플러스 8x제곱을 새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후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줄 뭔가 되게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얘의 제곱 빼기가 중요하죠. 빼기 2x의 제곱. 이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네. 그럼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이거 정말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잖아요. 너무나 쉬운 것,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곱 플러스 제곱? 제곱 플러스 제곱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x 세제곱 더하기 8 요걸 인수분해한 적은 있어요. 근데 x제곱 플러스 8 이런 거 인수분해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x제곱 플러스 1 요거 인수분해가 더 진행이 됐었어요? 이거 안 됐었잖아요. 그쵸?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이거 인수분해 안 됐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합친 거 이거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라서 가능했는데 요거는 불가능하니 우리는 이 1번과 2번 후보 중에서 2번은 버리고 1번을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요게 조금 안 보였었던 것 같아서, 자, x제곱 플러스 3제곱 빼기 2x의 제곱의 형태를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라는 꼴로 합차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 할 수 있지만 이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런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형태였다. 따라서 1번과 2번 중에 1번은 취하고 2번은 버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3번 정말 중요해요. 진짜 별표를 몇 번을 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수분해 단원에서 주의해야 할 포커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첫 번째, 새로운 곱셈 공식. 그 아이가 얼마나 활개를 치는지 보셔라. 그다음 두 번째, 예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걸 키우셔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얘가 전형적인 그 2번에 속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사실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고 싶어 죽겠는 게 원래 사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죠. 정당한 실패다. 이건 정당한 실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이걸 고려하는 게 맞았다. 그치만 아니니까 바로 전략을 재수정한 것뿐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외 사항에 대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처 능력만 기르면 충분하다. 이 말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a제곱 b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a제곱 c. 자, 항이 몇 개죠? 4개입니다. 항이 4개인 경우에는 바로 뭐부터 한다? 네, 둘둘로 묶는 것부터 한다. 그게 안 됐을 때는 뭘 그 다음으로 진행한다? 셋 하나를 묶는 걸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한다. 자, 둘둘로 묶었을 때는 뭐를 바라면서? 네,
그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공통인수를 발견하면 또 인수분해가 쉽게 되잖아요. 둘둘로 묶었을 때는 공통인수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인수분해를 진행한다. 셋 하나로 묶었을 때는요, 하도 많이 나왔죠. 이제 여러분들 외워졌었을 텐데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가 나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묶는다. 네, 일단 항이 4개짜리니까 둘둘로 먼저 묶어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둘둘로 묶었을 때는 뭐 딱히 그렇게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1번, 4번이랑 2번, 3번 이렇게 둘둘로 묶었을 때는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a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b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고요. 요것도 이제 b제곱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b제곱 괄호 하고서 b 플러스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b 플러스 c라는 것이 공통인수구나. b 플러스 c 괄호하고 a제곱 빼기 b제곱.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빼기 b, 여기서 b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으니 이렇게 완성. 이제 항 4개짜리인 건 전문가가 되셨죠? 둘둘로 먼저 묶는다. 안 됐을 때는 셋 하나로 묶는다. 그 다음 그게 안 됐을 때는 곱셈 공식 a 플러스 b의 세제곱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떠올린다. 만약에 그것까지도 안 됐을 시 아까 별표 3개 쳤었던, 파란색 별표 3개 쳤었던 이 문제 기억하시죠? 네, 어떤 곱셈 공식을 떠올린다? 요렇게 이상하고 지저분해서 우리가 외울 때 상당히 애를 먹었었던 그 곱셈 공식을 떠올린다. 네, 그렇게 총 5가지의 경우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신다면 딱히 막힐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젠플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y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항이 5개 이상, 다시 뭐라고요? 항이 5개 이상. 자, 다시 뭐라고? 항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는지 이때 매뉴얼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이 5개 이상은요 아주 심플해요. 일단 첫 번째 스텝 1,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가장 낮은 문자를 찾는다. 뭐예요? x는 2차, y는 2차, 1차 없죠? x는 2차가 최고차항이고 y도 2차가 최고차항이에요. 공동 1등이야? 그럼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우리 x를 선택해 볼까요? 자, 스텝 2,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자, x가 2개가 있는 게 가장 많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x가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x가 아예 없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x의 개수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 그 문자의 개수가 같은 항 혹은 그룹 끼리 인수분해하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x 몇 개입니까? 2개. 요거 몇 개죠? 1개. 그 다음 요건 몇 개죠? 0개. 이렇게 총 3개의 그룹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그룹들마다 각각 인수분해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항이 하나씩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요 친구는 마이너스 괄호 y제곱 마이너스 5y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얘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괄호,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y에 대한 2차식 인수분해니까 y-2, y-3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스텝 4, 여러분들 이거 x에 대한 몇 차식인 것처럼 보입니까? 마치 x에 대한 2차식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즉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요? 12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이거 곱해서 x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곱해서 12가 만들어지는 조합인데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 만들어지도록 하려면 마이너스는 여기에 붙여서 짠짠 1 만드는 그 조합을 찾았었던 그 상황을 떠올려가면서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자, 2차식의 인수분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자, 요거는 곱해서 x 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x랑 x가 있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는요, 곱해서 마이너스 y-2, y-3이 나오는 그 아이는 당연히 한쪽에는 y-2, 그 다음에 한쪽에는 y-3이 써지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인수분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걸 손쉽게 찾으려고. 그때 가서 필요해서 아둥바둥 찾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찾아냈어요. 마이너스는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에 붙어야 되겠죠. 크로스에서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 그 조합을 찾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요게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텝 1, 2, 3, 4 이렇게 총 4개의 스텝만 잘 밟아나간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 푸는데 절대 어려움 없어요. 사실 이걸 조금 더 인강이니까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표현을 해놨지,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수월하게 문제를 쑥쑥쑥 풀어낼 겁니다. 일단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쫙 정리를 해봤더니 x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x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던 그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데, 그럼 상수항 부분에 있는 저 식이 곱해서 적에 나오는 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뭘 할 수밖에 없다? 그 그룹을 인수분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양이 딱 하고 나왔으면은 2차식의 인수분해 원리를 적용시켜서 x, 그 다음 y-2, y-3 크로스해서 플러스 1이 만들어지는 그 조합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연습들을 해주시는 게 권장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굳이 스텝은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고 나서 바로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A, B, 바로 A 빼기 B, 그 다음에 B, C, B 빼기 C, 그 다음 더하기 CA, C 빼기 A.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일단 첫 번째, 얘네들을 적당히 전개를 좀 해볼 거예요. 적당히 전개를 해보면서 A제곱 B 마이너스 A B제곱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 C제곱, 그 다음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C A제곱,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스텝이 뭐였었죠? 최고창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찾기. 자, 어떻습니까? A는 2차, B는 2차, C도 2차예요. 아, 다 공동 1등이네. 그럼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A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A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A가 두 개는 것부터 먼저 찾아줘야죠. A제곱 B,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있네요. 마이너스 C A제곱. 그 다음에 이제 A가 하나가 있는 걸 찾아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A B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A. 자,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 C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두 개가 있는 것, 한 개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 각각의 패밀리들끼리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살짝 컨닝 해볼까요? 문자의 개수가 같은 한 끼리 인수분해. 자, A의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각각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즉, 요 그룹과 요 그룹과 요 그룹을 각각 따로 인수분해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제곱이 공통 인수니까 우리가 B 빼기 C A제곱이라고 묶어줄 수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역시 A가 공통 인수죠. 마이너스라고 쓰고 B제곱 빼기 C제곱 괄호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얘는 B, C라는 게 공통 인수네요. B 빼기 C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B 마이너스 C 하고서 크게 괄호하고 A제곱, 요 친구는 B 마이너스 C 곱하기 B 플러스 C이기 때문에 B 마이너스 C 바깥으로 내보낸 상태로 플러스,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죠? 마이너스 B 플러스 C A라고 쓸 수 있어요. B 마이너스 C 역시 바깥으로 넘어가고 남은 거는 BC가 되겠죠. 중괄호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썼을 때 결국 B 마이너스 C 공통인수는 바깥으로 오직 나갔었고, 이 A로만 이루어져 있는 무슨 식이 보입니까? A에 대한 2차식의 형태가 보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곱했을
여기서부터 이제 A, 그 다음에 요거는 B, C. 크로스에서 이 A의 개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B 빼기 C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C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요, 내가 좀 이름을 바꿔주고 싶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인수분해하여라. 물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 이 네이밍이 왜 이렇게 붙였는지는 알겠는데, 다 알겠는데 이게 선생이니까 좀 이 뜻을 비로소 파악을 한 것이지, 여러분들 처음 공부했었을 때는 요거 보자마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내가 별명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이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보다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내가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걸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요. 물론 뭐 센스 있는 분들은 지금 항이 4개네요. 둘씩 이렇게 묶어보면은 이거 x제곱 x-2 마이너스 괄호 x-2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굳이 조립제법 이용 안 해도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맞는데 지금은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것을 연습하고자 하는 그 예시니까 그걸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문제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치? 조립제법을 이용한 방법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자, 조립제법 이용하는 방법 다 기억하고 계시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렇게 개수를 먼저 쓴다. 자, 개수를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되죠? 뭐로 나눌지를 먼저 여기다가 써주시고 짠짠짠짠짠짠 계산이 되어서 이 결과 뭐가 나와야 돼?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요, 0이 나와야 됩니다. 0이 나오도록 하는 이 아이를 여러분들이 능력껏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무책임한 말인가요? 능력껏 찾아라? 뭐 찍으라 이 얘기인가? 네, 맞습니다. 이거 찍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한 거를 여러분들이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찍는 게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찍는 것은 아니고 꽤나 적절한 어떤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 보면 사실 요것만큼 쉬운 인수분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뭔가 좀 낯설고 뭐 진짜 찍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찍는 거 맞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어렵지는 않다. 자, 어떤 숫자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랑 같이 한번 찍어봅시다. 한번 대답 좀 해보실래요? 어떤 숫자가 괜찮겠습니까? 3이요? 저는 1로 해볼게요. 자, 1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되네. 오케이. 잘 찾았다. 그래서 이제 1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뭐 그다음부터는 뭐 2차식 나왔으니까 바로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립제법 그 뭐 어떤 숫자를 가지고 뭐 나누기를 할까 생각해가지고 니은해가지고 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얘는 x-2 x 플러스 1로 마무리를 지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다가 1이라고 답을 썼기는 했는데, 우연으로 이제 답을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잘 찍는 그런 연습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팁들도 역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잘 찍는 이 3가지 팁을 드릴 겁니다. 이 팁 3가지를 꼭 좀 잘 기억해 두시면은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개수들을 모두 다 더하면요, 가끔 0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고민하지도 말고 무조건 1 가지고 조립제법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100% 됩니다. 100%. 안 되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수들의 합을 잘못 구한 겁니다. 그게 0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면 조립제법을 잘못했던지. 어쨌든 개수들의 합이 0이다. 그럼 반드시 1이라는 숫자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된다.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이제 해보다가 익숙해지면은 왜 개수대합이 0일 때 이거 1로서 조립제법이 가능한 거지? 이게 1로 조립제법 가능하다는 것은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내가 f1이 0이라는 건데,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한 그 결과가 이게 0이라는 건데, 그럼 개수들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리면 또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 테니 여러분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분석해서 알아내 보시는 걸로 제가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한 이론적으로 한 80% 이상 정도쯤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체감상 거의 95%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상수항의 약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상수항 부분이 2였죠? 그러면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총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시도해보면은 거의 뭐 사실상 95%라고도 하긴 했지만 거의 100% 들어맞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그 빠져나갈 구멍은 또 있어야 되니까 95%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게 또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개수들이 좀 지저분한 경우에는 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를 했을 때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체감상 그렇게 막 복잡하고 지저분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의 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체감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그냥 한 99%까지도 얘기를 할까요? 그냥 95%까지라고만 합시다. 어쨌든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그게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좀 힌트를 살짝만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조립제법 곱해가지고 더해서 또 곱해가지고 또 쓰고 또 더해서 쓰고 또 곱해가지고 쓰고 더해서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그 아이랑 여기에 있는 이 아이의 곱을 가지고 여기에 써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랑 더해져서 0이 나오려면 얘랑 정반대 부호인 친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마이너스 2가요. 어찌됐든 절대값은 얘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랑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얘랑 얘는 얘의 약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는 솔직히 뭐가 나올지 내가 모르잖아요. 얘는 내가 정해줄 수 있는 애고, 그럼 얘라도 얘 약수로 정해주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겠냐 이겁니다.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는데 내가 이 녀석의 약수로 얘를 쓰지 않는다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렇진 않은 것이, 요 개수들이 막 분수 나오고 막 여기에 막 이 1창의 개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별 이상하게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그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체감 빈도로는 한 95% 정도쯤은 이제 그게 적용이 가능하더라. 자, 그럼 세 번째, 가능한 작은 수부터 생각을 하실 것.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런 순서대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99% 이내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요 안에서 100%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99.99%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뭐 물론 출제자가 심술 좀 가득 부리고 싶어서 그렇게 척조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좀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다른 숫자까지 해보시고, 거의 보통 대부분 그 작은 수에서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요거까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 한 3번의 시도 안에서는 거의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찍는 것이 그냥 냅다 찍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룰을, 이러한 힌트들을 바탕으로 찍으면 생각보다 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얘기했었던 그 팁을 이용해서 진짜 한번 조립제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1, 3, 마이너스 2. 자, 이거를 인수분해 진행해 보면 일단 다 더해 볼까요?
마이너스 3, 3 없어지죠? 1, 1, 마이너스 2.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뭘 한다? 1 무조건 들어간다. 1, 1 그냥 안심하고 쓰시면 돼요. 100% 될 겁니다. 안 되면 뭐 한다? 내가 책임 다 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니까 이렇게 2가 되고요. 2 하니까 봐봐요. 0 되잖아요. 아주 쉽죠? 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또 진행해 볼까요?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0이 되네. 1 무조건 씁니다. 자, 안 되면 뭐 한다? 내가 다 책임진다. 안 되면 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가 전부 다 책임지겠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보십시오. 되잖아요. 자, 그러면 x-1이라는 걸로 두 번 인수분해를 했고 x제곱 마이너스 x-2로 나온 셈이니까 요거는 2차식 바로 인수분해 진행 가능하죠. x-2 바로 x 플러스 1 따라서 최종 결과는 x-1의 제곱 곱하기 x-2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조립제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2, 1, 1, 마이너스 1. 요거는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2라는 특징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들이 약간 좀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 심지어 여기에 분수를 쓰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물론 그게 막 그렇게 막 분수로만 써가지고 진행하는 경우 막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좀 심술 부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약간 유의는 하셔라. 자, 한번 합을 구해볼까요? 뭐 합이 0이 아니네요. 네, 그럼 일단 1은 절대 아니다. 그럼 뭐가 괜찮을까요? 네, 일단 얘의 약수들부터 먼저 생각해보자고 했죠. 근데 1은 아웃됐고 그럼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밑절 번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안 되면 뭐 말지. 자, 2. 이건 내가 책임 안 집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2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 자, 계산해보시면은 1이 되죠? 아, 요거 안 되네. 요거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스탑. 또 다시 한번 진행해 볼까요? 2, 1, 1, 마이너스 1.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그렇다고 2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2를 곱하게 되면요, 이게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2를 쓰게 되면 탁탁탁 계산되는 게 전부 다 이게 자연수 형태, 정수 형태일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 어떤 정수가 계산될 텐데 거기다 2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쓴다? 이게 0이 나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이 안 되니까 이때는 조금 분수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희박한 확률로 마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끔 하고자 좀 그러한 배려를 해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지금처럼 최고창의 개수가 이렇게 1이 아닌 어떤 숫자로 나왔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상수항의 약수 가지고 이야기한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최고 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혹은 그 형태를 가지고 조립제법 진행해 주시면은 또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일종의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 파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아니면 2분의 1 이런 것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분의 1을 먼저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2분의 1을.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빼지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안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도록 하죠. 자,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 1이 되겠네요. 자, 더해 주시면은 2가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느낌 좋네요. 1이 되고요. 자, 더해 주시면 2가 되죠. 자, 그 다음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되죠? 네, 1이 되고 0이 되겠습니다. 자, x-2분의 1로 이제 인수분해를 했을 때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2를 이쪽으로 슝 하고 넘겨주시면은 2x 마이너스 1 괄호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꼴로 완성이 될 테니까 여기서 멈춰주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그 인수분해가 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대로 남겨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자, 어떻습니까? 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죠. 물론 이그젬플 25번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복소수를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할게요. 뭐 요건 지금 따로 떼가지고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고, 복소수를 공부한 다음에 유리수범위, 실수범위, 복소수범위까지 인수분해를 진행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걸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어때요? 인수분해 뭔가 좀 매뉴얼들만 잘 갖춰져 있다면 그래도 제법 쉬울 것 같은 그런 단원이죠. 근데 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까지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낯설고 어색하고 내가 좀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커서 그런 건데, 그것만 해결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냉정하게 말해서 1단원에 나왔었던 다항식의 연산과 2단원에 나왔었던 인수분해는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뒤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그 내용들의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어떤 하나의 무기랄까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수월하게 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니까 이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애먹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응용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의 취지로 문제가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도구로서는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연산력 그리고 안정적인 연산력, 이 두 개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 그래서 항상 정규 수업 때도 특강 수업 때도 강조를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매뉴얼이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물길이 보인다고 했었죠. 이 물길이 보여야 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능숙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물길이 보이지 않으면, 이거 보고서 어버버 하고 있으면, 그럼 그때는 사실 이미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 나가는 그러한 각각의 연상 과정에서 시간을 그렇게 오래 잡아먹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잘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풀 수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내가 이것을 능숙하게, 효율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그렇지만 엄청나게 안정적이게 풀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연습에 연습을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저랑 같이 정규 수업에 듣는 그 수업을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랑 같이 스피드 테스트를 계속 할 거죠. 네, 그래서 그 스피드 테스트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시고요. 그것을 잘 통과해서 나머지 저 뒤에서 공부할 그 다른 단원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발목 잡히지 않을 그런 실력까지 갖추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복소수 공부할 때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